러시아가 지난 2014년부터 강제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가 혼돈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전격적으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대비해서 일부 철수 작업까지 했던 러시아는 실제로 공격이 가해지니까 허둥지둥하면서 대응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지 시간으로 7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언론들을 인용해서 새벽 크림반도 여러 곳에서 다수의 폭발이 발생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세바스토폴 항에 3대의 드론을 포함해서 밤새 10개 이상의 드론 공격을 가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의 소셜미디어 기반 매체들은 자국 방공망이 크림반도에 대한 모든 공격을 격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사법기관과 밀접한 텔레그램 기반 뉴스 채널인 바자는 러시아 방공망이 작동해서 세바스토폴에서만 드론 3기가 격추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하일 라즈보자예프 세바스토폴 주지사가 텔레그램에 세바스토폴에 있는 어떤 물체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폭발 흔적이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텔레그램 채널의 우크라이나 모니터링에 따르면 폭발은 세바스토폴뿐만 아니라 러시아 공군기지가 있는 샤키 등 다른 몇몇 지역에서도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언론인 안드리 차플리엔코도 이 같은 정보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상에 공유를 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 각지의 폭발에 대한 정보를 시간순으로 정리를 했는데 에파토리아와 코사크만 그리고 크라스노 페레콥스크 등 일부 지역에서는 러시아 방공망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크림반도 같은 이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는 러시아군 관련 시설에 대한 공격이 가해졌죠. 이 크림반도 남쪽 항구 도시인 세바스토폴은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이 항구의 연료 탱크가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거대한 폭발 연기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 자국의 사보타주임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반 시설에 대한 파괴는 계획된 반격에 대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크림반도는 지금 혼돈 상태입니다. 이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의 본격적 공격을 감안해서 대대적인 후퇴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위크는 현 시간으로 5일 우크라이나 고위 정보관리를 인용해서 러시아 흑해 함대의 전함 대부분을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에서 철수해가지고 약 354km 정도 떨어진 러시아 내의 안전한 수역인 노보로시스크로 이동시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부 차장인 마딤 스키비츠케이는 지난 3일 키우TV 채널과 인터뷰에서 크렘린궁이 미사일 공격을 두려워해서 선박을 재배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스위크는 이런 러시아 해군의 철수 작업은 러시아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러시아 전함을 우퇴시킴으로써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도달 범위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스웨스턴 대학의 정치학과장인 윌 리노는 러시아 해군 전력을 세바스토폴 항에서 러시아 본토의 항구로 옮겼다는 것 자체가 흑해 함대를 사실상 연안 방어 군대로 축소시켰다는 중요한 의미를 던져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해군의 축소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축소시켰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에 대한 이 일련의 공격을 본격화했다는 것은 사실상 크림반도를 회복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세바스토폴 등을 포함한 러시아의 석유 저장 기지를 폭파하면서 본격 공세를 시작하기 전에 보급망을 봉쇄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흑해반도 수석 대표인 타밀라 타세바는 지난 4월 25일 크림반도는 해방될 것이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세바의 말처럼 크림반도의 해방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들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타세바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은 크림반도가 이번 우크라이나에 의한
봄철 대공세의 최전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퇴역한 미 해병대 대령인 마크 켄시안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 선임 고문은 뉴스위크하고의 인터뷰에서 크림반도 탈환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전면 공세는 곧 시작될 것이지만 완전 탈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미국 안보센터의 겸임 선임연구원이자 고문인 사무엘 벤 데선 뉴스위크하고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해방시키기 위한 첫 번째 공격은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드론이 첫 번째 공격의 물결이 될 것이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은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러시아는 드론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이미 크림반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시작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벤데스는 이어서 우크라이나는 수개월 동안에 공중 드론을 보내서 이 크림반도의 러시아 방공망을 조사해왔다 그러면서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대공세에서 확실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사실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공세 본격화를 극히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부터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반도의 수장을 맡고 있는 러시아 정치인 세르게이 악시오노프는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통신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림반도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이 본격적으로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벤데스는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대량 사용해서 러시아 방공망을 압도하고 러시아가 이를 격추하기 위해서 군수품을 소모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런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진지가 노출되고 공군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공격이 뒤따를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무부 장관 고문인 안톤 게라시첸코는 2월 뉴스위크하고의 인터뷰에서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슈퍼무기라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은 드론 전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게라시첸코는 이어서 드론은 탱크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들면서 우크라이나가 직접 전투를 벌이지 않고도 먼 거리에서 러시아군을 파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이미 1만여 명의 드론 조종사를 양성해서 드론 군대를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위크는 지난 5일 미하일로 페도로프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혁신교육과학기술개발부 장관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라다 TV 채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역과 전 세계에서 3억 2,500만 달러를 모금하여 드론 부대의 창설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공세의 맨 선두에 드론 공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켄시안 CSIS 선임 고문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탈환을 위해서 장기적인 포위 공격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 크림반도를 잇는 러시아의 지원 통로인 케르치 해협 다리를 폭파한 후에 다양한 압박을 가하면서 버틸 수 없도록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켄시안은 이어서 이런 크림반도 포위 작전은 힘들겠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일단 크림반도와 러시아를 잇는 연결고리를 차단한 다음에 더 이상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대해서 재보급을 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을 우크라이나가 채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 점령을 위해서 지상군도 배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크림반도 포위 작전을 실시하면서 고립시킨 다음에 지상군이 본격적인 탈환 작업에 나서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러한 크림반도 점령 작전에 대해서 미하일 포돌리아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자국 군대가 빠르면 5개월 안에 크림반도에 주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5달에서 6달 정도의 그리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우리는 크림반도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크림반도 수복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뜻대로 크림반도를 탈환할 수만 있다면 이는 푸틴에게는 치명타가 될 겁니다.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가 회복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현재 점령 중인 남부 지역 역시 완전 탈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 5일 모스크바를 완전히 뒤흔들면서 러시아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의 전황을 살펴보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할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림반도는 물론이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던 러시아군의 핵심 군부대들이 후퇴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고 또 민간인들에게도 전면적인 대피 명령을 내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공세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던 그 드론 공격으로 이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심장부를 강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다양한 무기들이 지상군을 형성하고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